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주님 모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얘아들이 드라마 이런 거 안 보고 눈만 높아져서 결혼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공주님 모시는 거 맞죠? 근데 자신들은 공주로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공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공주는 흔해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흔해 빠진 지천에 깔려있는 여자분들이 공주제를 받고 싶어해. 언제부턴가 공주가 흔해 빠져버렸어요. 여기도 공주, 저기도 공주. 여자라면 다 공주야.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동화 속 공주는 몇 명 없거든요. 우리는 아무한테나 공주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남자가 공주 대접 안 해주면 자기들이 아무리 공주라고 부르지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공주란 대접을 해줘야 공주가 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이제 공주 대접 안 해주려고 하잖아. 왜냐? 해야 될 너무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속 공주는 마음도 착하고 예쁘고 젊고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 공주였어요. 예쁘지도 않고 나이도 차고 성질머리도 더러운 그런 분들한테 공주란 호칭을 붙일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는 약간 성격이 굉장히 좀 감정적이라서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나이는 찰때도 찾고요. 그리고 외모도 사실 뭐 화장하고 이제 헤어빨로 해가지고 그거 다 지워버리면 뭐 그렇게까지 예쁘지 않고 그런 분들이 공주 대접하려고 해요. 그리고 공주와 결혼하면 왕자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신들은 공주 대접 받으려고 하면서 막상 자기랑 결혼한 남자한테는 왕자 대접해주는 게 아니라 머슴 대접하잖아. 머슴. 아니 여러 동화책에 공주하고 왕자하고 결혼하지 않나요? 공주하고 머슴하고 결혼합니까? 근데 한국의 결혼은 공주와 머슴이에요. 자신은 공주 대접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머슴을 만들어. 평생 머슴. 그렇죠, 옥모스님. 저기 머슴 한 명 보이네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여자분들 중에 정말 공주 대접 받을 만큼 소중하고 극진히 모셔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대접 받으려면 본인들도 상대방한테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 해주는 게 없는데 왜 공주 대접 받으려고 그래? 근데 요즘에 이런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좋게 말하면 이제 공주병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냐 하면 그 정신의학적으로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가 뭐냐 하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자기만 소중하고 남은 소중하지 않고 내가 뭔가 특별한 대접 받기 위해서 남을 뭉개버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하고 남을 괴롭혀도 괜찮다고 마음먹는 그런 마인드를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의 여자분들 중에 이런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남자한테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졌어. 근데 정작 자신들은 해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힘들게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미안함 못 느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떻게 지금 보면 여자분들 중에 남자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안 보여요. 다 어디 갔어요? 어떻게 된 게 약간 감정 덩어리처럼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뭔가 이제 본인 욕구만 이제 좀 분출하고 굉장히 이제 좀 감정 표출하면서 상대방이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여자분들 그걸 사랑으로 알고 있더라고.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정말 좋아한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 싫어하는 행동이 뻔히 보이는데도 자기는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면 K드라마가 좀 원인이 있어요. K드라마 보면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좀 남자한테 감정적 투정 부리고 생떼를 써도 남자 주인공이 웃으면서 다 받아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남아 계통이 있죠. 해외에 이제 거주하는 외국 여성들도 그 말을 해요. 한국 남자 바보야? 한국 남자 무슨 뭐 신선이야? 저걸 받아줘? 여자가 저렇게 개지랄 떠는데도 저걸 용인해 준단 말이야? 한국 남자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마인드 가지고는 결혼이 안 돼요. 받아준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떡하실 건가요? 계속 저렇게 공주병 가지고 있는 채로 사실 겁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본인 같은 사람 받아줄 사람 얼마 있을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할 때 무조건 봐야 하는 거 3가지. 1번 부모님 경제력 봐야 한다. 흑수저랑 결혼하면 빨대 고치면서 평생 불행하게 살 수 있다. 2번 SNS 쇼핑 중독 걸러야 한다. 이런 거 하는 여성분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거의 없다. 3번 경제권 달라고 하거나 공동명의 하자는 얘기 나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해야 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1번, 2번, 3번 맞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1번, 2번, 3번대로 걸러버리면 만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날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근데 다 중요해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도 소홀히 볼 게 없어요. 자, 부모님 경제를 봐야 된다. 맞습니다. 보통 여자분들 중에 능력도 없고 취직하려고 나오는 분들 있죠. 그분들 태반이 부모님 능력이 없어요. 보통 여자가 직업이 좋으면 부모님도 능력이 좋아요. 같이 따라옵니다. 옥타님 그렇죠? 네. 보통 여자 학벌이 좋고 이제 좋은 직업권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도 그 직업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여자가 뭐 서울대법대 나와서 뭐 의사나 뭐 변호사 아니면 이제 판검사 하고 있으면 부모님도 그런 직업이에요. 그럼 넉넉한 경이 자랐다는 거죠. 근데 여자가 뭐 지방도 졸업해가지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해. 돈을 벌어도 돈 버는 족족 자기 뭐 얼굴 성형한다거나 명품 산다거나 여행 가고 싶은데 간다거나 해가지고 나이는 찼는데 돈이 없어. 근데 부모가 잘 살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없습니다. 보통 여자가 뭐 직업도 별로고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럼 부모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죠. 자, 그리고 SNS 쇼핑 중독 걸러야 된다.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 2번 걸러버리면 사실 만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진짜로.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해. 일단 여자분 중에 SNS,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찾기 힘들어요. 여자가 인스타그램을 안 한다? 상상하기 힘들어. 진짜로. 근데 인스타가 멀쩡하지 않다는 거, 상태가 안 좋다는 건 남자들 알고 있죠. 근데 남자들이 이제 그런 여자를 거르고 싶어도 그런 여자를 걸러버리면 만날 사람이 없어, 진짜. 그리고 쇼핑 중독. 쇼핑 중독도 사실 남자보다 여자분이 많아요. 이 쇼핑 중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좀 명품 같은 비싼 물건을 좀 자주 지른다거나, 또 하나의 쇼핑 중독은 뭐냐 하면 이거 여자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건데 싼 거 있죠. 얼마 안 나가는 것들, 10,000원, 20,000원짜리 이런 것들을 자주 구매하는 거. 이것도 쇼핑 중독이에요. 여자분들이 자잘한 거 많이 구매하는 쇼핑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이 쿠폰이나 무료 배송 같은 게 약하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5만원 맞추려고, 5만원에서 구매하면 무료 배송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든 묶음 배송하려고 많이 사요. 덕지덕지 삽니다. 그래서 우리 저 물건 온 택배니 택배기사니까 아실 텐데 여자분들이 짜잘한 택배가 무지하게 많아요. 매일같이 택배 주문하는 분도 있어. 오는 살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주문하면 그 물건 다 쓰냐? 다 먹냐? 아니에요. 택배 박스 뜯지도 않은 것도 많아. 여자분들이 그 짜잘한 쇼핑 중독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 걸러야겠죠. 왜냐? 저렇게 돈을 써버리면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런 여자분과 이제 동거하다가 그 깨진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구미에서 공장 생활하면서 이제 여자분하고 동거를 했는데 그 여친분이 딱 쇼핑 중독이야. 제가 말한 케이스. 여친분이 한 200만원 한 초중반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거의 인터넷 쇼핑하는 돈을 다 써버려요. 매일같이 주문 오는 거야. 한 개가 오는 게 아니라 4개, 5개씩 와요. 자기 딴에는 가격대가 적은 거 뭐 좀 눈팅해가지고 최대한 최저가로 샀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놓고 뜯질 않아요. 팩박스가 계속 쌓여. 계속 쌓여가지고 걸어다닐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 버리려면 또 내가 주문한 데 왜 버리냐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돈 모아놓은 게 없어요. 아니 동거하면 사실 돈이 아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세도 반값이고 뭐 관리비나 이런 것도 반값이잖아요. 돈 아끼려고 동거하는 건데 그래서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자분과 사귀다가 결국 이제 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권 달라고 하거나 공동명의 하자는 얘기. 예. 근데 이게 여자분들 다 해요. 결혼 자리에서 안 하는 사람이 없어. 특히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취직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내가 돈 관리하겠다. 월급 통장 내가 관리하겠다. 통장 카드 내놔. 이렇게 나온 사람들 많죠. 근데 자기 월급도 관리 못하는데 무슨 경제권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공동명의. 아니 공동으로 아파트를 뭐 지분이 들어간 게 없는데 어떻게 공동명의야. 본인이 가져온 걸로 아파트 현관도 못 사는데. 참 웃기게 그런 거야. 아니 아파트에 뭐 지원한 게 없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공동명의. 공동이 아니죠. 일부명의죠. 공동명의 좋아하네. 이런 사람 나오면 이제 손절해야 된다. 걸려야 된다. 이 말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번, 2번, 3번을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혼자 사셔야 됩니다. 진짜로. 국제결혼해야 돼. 왜냐하면 여자분들 중에 1번, 2번, 4번을 다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 슬프다 이거 맞죠? 이런 여자분 있게 하겠지만 이런 여자분들 결혼했고 그럼 나이가 찬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나이가 찬 분들 중에 1번, 2번, 3번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든 하나는 걸립니다. 재수 없으면 3개 다 걸리고.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남자분들. 이렇게 해서 걸러가지고 못 만나는 거죠. 차라리 못 만나는 게 낫습니다. 저기에 해당 사항 있는 사람들 만날 바에는. 그래서 남자분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뭔가 좀 결혼하기엔 하자가 있는 분들, 하자가 명백한 분들, 부족한 분들은 남자들이 양보하면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지껏 양보하면서 결혼해줬기 때문에 설거지로 마토론이 나온 거예요. 아예 양보 같아 해주면 안 돼. 아예 저런 분들은 이번 생에 결혼이 없다. 그냥 혼자 살아야 된다. 결혼하려고 나오지 마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